어제 밤새 일하고 소파에서 잤습니다. 영상 길이가 2시간인데 1시간 41분까지 했어요. 어제 1523번까지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집에 가서 샤워하고 다시 나오려고 집에 가고 있는 길입니다. 저는 최근에 사무실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서울 강남에서 매일 아침 운전을 해서 출근을 한다는 거는 그냥 아침부터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왔고 요즘에 매물 자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아트리스트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맘대로 만들어도 된대요. 용호스 스튜디오 채널에서의 말투하고 제 평소 말투하고 좀 많이 다른데 오늘은 그래도 평소 말투하고 조금 가깝게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너무 그 파이터처럼 말을 해가지고 좀 꼴보기 싫더라고. 제가 한 20대 후반?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얼마 벌었다, 어떤 성취를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게 되게 멋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SNS를 하면은 불행해지는 이유가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인데 나한테는 그게 최고 잘한 거라서 올린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평소에도 다 저렇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데서 오는 불행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도 조금 생각을 해야겠다. 그게 요즘에 더더욱 강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막 이룬 게 막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딱 이걸로 바꿨더니 인생이 바뀌었다 하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안 알려주니까요. 나가서 촬영 좀 하고 올게요. 마스크 없이 밖에서 촬영할 수 있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 2시간짜리 스크린 프로텍터 영상을 많은 분들이 제가 PD님하고 같이 만든 줄 아는데 PD님이 건강 문제가 있어가지고 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다 만들었더니 눈에 충혈이 생겨가지고 요런 색안경 껴봤어요. 와, 오늘 날씨 진짜 좋은데요? 바람이 좀 부는구나.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경영학과를 갔었는데 그 학교의 그 학과가 회계사 쪽으로 준비를 하면은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 학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갈 거 아니면은 사실상 학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회계사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좀 낮춰서 갔었어요. 전문 자격사가 되면은 이제 개인 사무실을 열면은 그것도 이제 내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회계사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제 성향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종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회계사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제가 그냥 장학금 루팡이 된 거예요. 2년밖에 안 다녔는데 장학금을 정말 수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어우 춥다 씨. 엄청 춥네요. 이제 회계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접고 나니까 원래 경영학과는 정말 창업을 하거나 경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을 알려줘야 되는데 경영자 밑에서 일하는 거를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취직을 하는 게 1순위였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땐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국 대학의 어떤 그 경영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좋은 기업의 노동자가 될 수 있는지 요거를 되게 중요하게 학생들한테 심어주더라고요. 나는 경영을 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물들기 시작하는 거죠. 대외활동 이거를 해야 되고 뭐 봉사활동 이거를 해가지고 어디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하고 셀피도 찍고 어떤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뭔가를 딱 만들어야 된다는 막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었고 교수님한테 가서 저는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벌면서 늦게 회사 나가고 싶으면은 늦게 나가고 뭐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자네 그런 직업은 이 세상에 없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렇게 살거든요. 아침 11시쯤에 일어날 때도 있고 오늘은 좀 일찍 나오긴 했는데
그냥 제 맘대로 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맘대로 하고 그걸로 돈을 벌고 그렇게 사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토익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회계사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름값 더 좋은 대학 갈 걸, 막 이런 아무 쓸데없는 그런 유치한 생각을 잠깐 하고 살았는데, 어쨌든 저는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건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그냥 미국 갔어요. 대책 없이. 거기서 그냥 내가 뭐 할지 생각해보자.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불안하고 착잡하고 뭔가 가슴이 막힌 것 같고 원인을 모르겠는 그 답답함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 문화에 동화가 되니까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촬영 같은 걸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촬영하면서 돌아다니면은 너 뭐 찍는 거야? 멋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씩 해주고 부터 소리가 나네. 하이. 영상 찍고 있으면은 옆에 막 여자애들 와가지고 막 이런 거 하고 가고. 사람들이 사람 사는 것처럼 산다, 이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고, 미국에서 경영대학을 다니는 사람의 90%가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한대요. 와, 떨어졌는데 안 깨졌어. 이래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에 있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피고용인에서 사용자로 바뀌게 되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를 주는 거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생산자 입장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런 입장 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일단 저게 되는 건데 내가 아직 방법을 몰라. 이게 정말 자유롭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사고방식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때 영상을 독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뭐 조명 감독 있고 컬러 만져주는 사람 따로 있고 스태프 있고 이렇게 해야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건가? 혼자서는 영상을 만들 수 없는 건가?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저는 혼자서 프로덕션 퀄리티로 왜 못 만들지?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방법을 모르겠구나 라고 접근을 하면서 이 퍼스널 비디오 메이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생각을 가지고 미국 대학에 있는 동안 2년 동안 정말 이 퍼스널 비디오 메이킹에 대한 거 모든 자료를 다 찾아봤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전공 공부보다 열심히 했어요. 이제 그 실력을 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다 접수한 거죠. 근데 지난 1년 동안은 제가 유튜브 활동을 활발하게는 못했어요. 그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느라. 근데 그 강의도 영상 제작 종합 강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강의가 됐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불가능이라는 그거를 뛰어넘어가지고 기존의 세상에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던 것들을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방법을 제가 찾아내서 노하우를 공유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 강의는 마스터 클래스, 미국 마스터 클래스에도 그 정도 레벨의 강의는 없어요. 퍼스널 비디오 메이킹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비디오 아티스트로 성장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저를 가장 괴롭혔던 게 뭐냐면은 음악 저작권이었어요. 음악 저작권? 나는 스크린 프로텍터 관련 영상 보고 이 사람 구독했는데 왜 음악 저작권 얘기하지?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됐어요. 글보다 영상이 훨씬 더 파워가 세다. 특히나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영상이 갖는 전달력이 텍스트보다 훨씬 더 세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경쟁력으로 영상으로 내 생각을 적어낼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음악이라는 거는 영상의 전체적 무드와 톤을 잡아주는 주춧돌 같은 거거든요. 영상은 시, 청각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거는 내가 영상이라는 글을 쓰기 위한 필수적인 필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안 만들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만들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살 때는
음악 저작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개념 시민으로서 지켜줘야 되는 권리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창작자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내 영상을 보호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아트리스트를 쓴 지 지금 4년이 됐는데 정말 여러 음악 라이선싱 업체가 있지만 제가 아트리스트를 선택한 이유는 진짜 무제한이라고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영상 일 시작할 때 제가 그 당시 시중에 있던 음악 라이선싱 업체들의 약관을 제가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트리스트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지금 아트리스트가 크리에이터 시장에서 음악 라이선싱 관련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업체예요. 제가 이용 약관을 보고 제일 잘 될 회사를 찾은 거죠. 여튼 아트리스트가 이 음악 저작권을 혁신을 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어떠한 독소 조항도 없는 진짜 무제한이에요. 컨텐츠를 한 번이라도 제작을 해보셨거나 뭐 이런 분들은 이미 아트리스트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광고에서 좀 집중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학생분들이나 취미로 영상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제가 자신 있게 아트리스트를 추천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아트리스트를 지금 5년째 쓰고 있고 4년째 아트리스트하고 함께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검증이 됐고 정말 말 그대로 무제한이라서 구독을 끊어도 내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들에 대해 가지고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클라이언트 작업을 할 때 거기다 음악을 써도 되고, 뭐 틱톡에 써도 되고, 인스타그램에 써도 되고, 페이스북에 써도 되고, 유튜브에 써도 되고, 그냥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는 영상으로 돈을 벌고 있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구독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추천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가격 때문이었어요. 1년에 $199, 우리나라 돈으로 25만원 정도인데, 저도 영상 처음 시작할 때 25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을 덜덜 떨면서 결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9.99, 그러니까 웬만한 음악 스트리밍 업체? 그러니까 뭐 스포티파이나 멜론이나 이런 업체들하고 똑같은 가격에 이제 아트리스트를 만나볼 수 있게 됐어요. 스트리밍 업체에 그 저작권 등록된 음악들은 뭐 카페에서 잘못 흘러나왔다가 내 영상에 조금이라도 사용되면은 내가 그 영상에 대한 전체적인 저작권을 뺏겨버려요. 근데 아트리스트는 비슷한 가격인데 음악 감상도 할 수 있고 내 컨텐츠에다가 활용을 해도 돼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아무리 실력 있는 음악가라도 레코드 레이블과 제대로 계약을 못하면은 빛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퀄리티하고 상관없이. 이제 아트리스트가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트리스트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으면은 그 음악을 제공한 사람한테 저작권료가 가요. 새로운 방식의 음원 유통 구조이고, 전 세계에 있는 인디 작곡가, 프로페셔널 작곡가에게서 오리지널 음원을 선별해서 받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용우수 광고 보고 아트리스트 샀는데 저작권 경고가 뜨더라, 이런 상황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사용하는 채널을 아트리스트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리 등록을 안 해서 저작권 경고가 뜨면은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적으로 AS 서비스를 다 해드리고 있어요. 저작권 경고 같이 중요한 문제들이나 취소 환불에 대한 어떤 결제에 관한 것들이나 오더링 넘버를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 드래곤 레이크 랩을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튜토리얼 또는 홈페이지 Q&A를 통해서 사후 지원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아트리스트가 나에게 필요하다 싶으면은 아래 링크를 가셔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거기에 어떻게 가입하는지 이런 튜토리얼도 있고, 제가 자주 질문받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튜토리얼을 올려드릴 거예요. 저희 직원들에게 아트리스트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다 해두었고, 정말로 특수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가 직접 아트리스트 측과 연락을 해서 문제를 중재해드릴 수 있으니까, 어떤 언어적인 장벽, 내가 영어를 못해서 아트리스트를 구독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도 저희 사이트 참고하셔서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달에 $9.99 플랜이 나온 거예요. 대략적으로 12,000원 정도? 일반적인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아트리스트 플랜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Unlimited 플랜, 두 번째는 Personal 플랜. Unlimited 플랜은 저같이 영상으로 돈을 버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정말 말 그대로 무제한이에요. 음악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어요, 구독을 끊었어요,
그래도 그 다운로드 받아놓은 음악들을 사용해도 돼요. 지금 있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미래에 생길 플랫폼에서도 내가 다운로드 받은 음악들을 다 쓸 수 있어요. 구독을 끊으면은 이제 새로운 음악은 다운로드 못 받는다, 요거하고 기존에 다운로드 받았던 음악들을 이제 mp3 버전으로밖에 다운로드 못한다, 요 정도 제약만 있고, 구독을 끊어도 내 클라이언트에게 납품했던 거나 뭐 내가 기존에 만들었던 컨텐츠나 문제가 안 생겨요. 정말 말 그대로 unlimited plan. 이거 조금 TMI가 될 수도 있는데 되게 유명한 유튜버들인데 MCN하고 재계약을 안 하면서 MCN 회사들이 보복성으로 우리 회사하고 같이 일을 하면 음원 마음대로 쓸 수 있어 해놓고 줬던 거를 나중에 이제 계약이 끝나니까 그 음원에다가 전부 다 클레임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해가지고 피해본 유튜버들이 많았는데 이름 말하면 알 거예요. 근데 공론화가 전혀 안 됐어요. 여튼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음악 저작권이. 내가 영상 컨텐츠로 수익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unlimited plan. 그리고 내가 지금 영상으로 수익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뜰 것 같아, 또는 그냥 취미로 하고 싶은데 나중에 수익이 생겨도 이게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생긴 게 바로 personal plan이에요. unlimited plan하고 다른 점은 클라이언트 작업 있잖아요. 내가 클라이언트한테 영상을 만들어주는데 거기다가 음악을 쓰는 거, 그거를 못하고요. 구독을 끊게 되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영상에 대해서는 쭉 라이선스가 커버가 되지만 이제 새로 영상을 만드는 거에 음악을 쓸 수는 없다. Unlimited 플랜 같은 경우에는 구독 끊어도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은 거 쓸 수 있는데, 그리고 퍼스널 플랜은 플랫폼당 채널 하나까지 커버가 되고요. Unlimited 플랜은 정말 제한 없이 커버가 됩니다. 퍼스널 플랜은 1년에 한 번 결제도 되고 월별로 결제도 됩니다.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월 9.9달러 수준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월별로 결제를 하면 14.99달러에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제한 플랜은 연간 플랜밖에 판매가 되고 있지 않아서 199달러로 결제해서 구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 정도의 차이만 있고 퍼스널 플랜도 거의 unlimited 플랜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삼성 더 프리스타일 광고를 했잖아요. 그 광고 같은 영상을 퍼스널 플랜으로 만들어도 돼요. 다만 삼성이 이제 가져가서 그 영상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채널에서 자유롭게 유튜브 수익화를 할 수 있고, 기업에서 광고를 줘가지고 만드는 영상에도 음악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영상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은 아티스트 구독은 사치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 월 9.99달러 플랜이 생기면서 정말 내가 영상으로 내 생각을 말하는 거, 이걸로 큰 사람이 되겠다, 뭔가 목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다닐 것 같지 않다, 언젠가는 내가 주도적으로 사람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말을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기존에 내가 음원 스트리밍 하던 거 있죠? 그런 거를 구독 해지할 돈이면은 아트리스트를 구독해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트리스트라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정말 다른 많은 서비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트리스트를 선택해서 5년 동안 영상을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음악 감독을 고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프로덕션급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내가 단지 방법을 지금 모를 뿐이야, 찾으면은 방법이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트리스트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아트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설명드릴 게 진짜 많아요. 왜냐면 아트리스트가 모션 어레이라는 업체를 인수했고요. 그리고 요건 살짝 대웹이라서 제가 나중에 얘기해드릴 텐데, 아트리스트가 업계 1위잖아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대웹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것도 생기면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한 2달에 한 번 정도 아트리스트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홍보 영상이 올라갈 수 있는데, 완전하게 저한테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줘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트리스트하고 이런 관계가 된 것도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나는 이 아트리스트라는 업체가 엄청나게 포텐셜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광고 모델이 될 거야 라고 진짜 매일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된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100% 안 되는데,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겨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작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광고였지만은 이런 내용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다룰 내용들이 정말 좀 많이 쌓여 있어요. 그 스크린 프로텍터 관련해갖고 영상을 너무 길게 만들어가지고 할 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들어가세요. See you soon, guys.